신혼집을 전월세를 할지 아니면 매매로 시작할지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누구는 무조건 매매가 답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월세도 괜찮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들도 있죠. 최근에 아는 동생이 신혼집 문제로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월세와 매매 중 어떤 게 좋을지 물어봤는데요. 내 집 마련하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생한테 해줬던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신혼집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전월세와 매매, 그리고 임대주택까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안정감과도 연결됩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은 최악은 아니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얼핏 저렴하고 좋은 혜택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사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잠깐의 달콤함에 취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사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임대주택에서 쫓겨나거든요. 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문제점만 말씀드린 거고, 주변 환경이 잘못 세팅되면 내 의지만으로는 벗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꼭 들어가야 된다면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최대한 빨리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전세인데요. 전세는 상황에 따라 임대주택보다도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기 때문에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내 능력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렴하게 좋은 곳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계속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내 능력 이상 좋은 집에 살면 소비 수준도 그 집에 맞춰 올라갑니다. 결국 눈만 높아지고 돈 모으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월급보다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매매는커녕 전세도 갈 곳이 없어서 외곽이나 빌라로 밀려나는 거죠. 그때 가서 처음부터 집을 샀어야 됐다 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전세 살면서 월세 아껴서 돈 모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달에 50만원씩 아껴도 1년에 600만원, 2년에 1200만원입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집을 못 삽니다. 돈을 모아서 복사해야 합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내 보증금으로 복리 20% 수익이 나면 2년이나 4년 뒤에 얼마가 될지 체크해보세요. 돈 복사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는 분들이 생각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전세에 내 돈이 묶여있는 동안 기회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묶여있는 동안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투자 기회도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까지 받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사는 동안 집값이라도 오르면 인생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폭락하면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못 받을 리스크도 생기거든요. 전세는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남은 건 월세와 매매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는 동생도 두 가지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월세는 말 그대로 집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버린다 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돈을 소비했으면 최악의 선택이 되고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거죠. 나는 저렴한 월세에 살면서 내 돈은 아파트나 재개발 같은 투자처에 넣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빠르게 불리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갭 투자만 생각하시는데요.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리고 싶으시면
재개발 투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세가 아닌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소유한다는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혼 때 잠깐의 선택이 5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격차로 다가올 겁니다. 물론 이에 따른 리스크는 있습니다. 내가 투자처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저렴한 월세 살면서 손해까지 볼 수 있거든요.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3개월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매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사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내 집이라는 안정감, 그리고 집값 상승 시 자산이 그대로 내 것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비용과 대출 부담, 그리고 가격 하락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동산 살 때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저 아니더라도 부동산 잘 아는 분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번으로 몇 억을 더 벌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임대주택부터 전세, 월세, 매매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합쳐서 1억 원 이상 있다면 집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1억으로 집을 살 수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출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실거주보다는 투자를 해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저렴한 월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력이 된다면 내 집 마련도 당연히 좋은 선택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핵심은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주택은 들어가면 내 의지만으로는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전세는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내 능력보다 더 좋은 집에 들어가면 앞으로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 전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해서 실거주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만약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자산을 더 빠르게 불리고 싶다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면 됩니다. 투자하고 나는 저렴하게 월세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직 1억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여건상 1억을 못 모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렴한 월세에 거주하면서 ETF를 모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ETF를 사야 되는지 정리해 놨으니 우측 상단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신혼을 시작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투자자가 투자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레버리지와 자산 상승을 누리고 세입자는 돈과 기회를 지불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레버리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집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뒤로는 다 꼬이거든요. 신혼 때 한 번의 선택이 평생 격차를 만듭니다.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미래의 나는 평생 뛰어야 되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 자식들도 다 같이 뛰어야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너희 정도 능력에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잘 살고 있으신 겁니다. 물론 내 능력보다 좋은 전세나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집값이 올라가면 점점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현실을 인정 못하고 집값이 말이 되냐, 집 내놔라, 이게 나라냐 이렇게 사회 탓, 나라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집값이 싸진 않지만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욕한다고 변하는 건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올바른 방법으로 5년 정도만 노력하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다. 그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승자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 공부를 시작하고 부동산을 사야 합니다. 부동산 말고 주식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주식이나 코인도 좋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집을 샀느냐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증권업 종사자이지만 집 먼저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투자로 돈을 굴려서 집을 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집은 집으로 사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버는 국가가 허락한 최고의 돈복사기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대주택이나 전세를 비판적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듣기 좋은 말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조회수가 안 나와도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고수할 생각입니다. 물론 가끔 댓글로 집값 떨어질 건데 왜 집 사라고 하냐 이런 욕이 달리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상담하신 분들이 감사 후기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오히려 제가 더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나온 동생한테는 자금 사정상 투자하고 월세 사는 걸 추천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동생이라서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둘 다 괜찮으니 어떤 방식이든 간에 꼭 자산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추가 디딤돌이 되어 훗날 몇 배 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구독자분들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더욱더 노력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투자 관련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나 임대 들어가지 말고 집을 먼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